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한교과서 2. 이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고전소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을 분석할 때 제목 허생전이니까 허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갈등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요. 어떠한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은 묵족골에 살았다. 이 묵족골이라는 건 뭐죠?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자, 묵족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물이 열렸는데 두어 칸의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굉장히 궁핍한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허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허생은 그릴기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백면서생. 백면서생이다. 그릴기만 좋아하고 세상살이에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소리입니다.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자성어로 뭡니까? 호구지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쓰는 방책, 그저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쓰는 방책을 호구지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합니까? 자,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면서 글 읽어 무엇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 처는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비실용적인,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 비판. 비실용적인 학문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허생이 가장으로서의 무능력함을 처가 뭐하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밭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사도 못하세요? 장인밭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할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저는 왈칵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미소치세요.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자, 허생에 대한 처의 비난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입니다. 허생에 대한 처의 비난이 최고조에 이른다. 아무 쓸모없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걸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는 거죠.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왜? 그동안 바깥 출입을 전혀 안 했으니까요. 시중의 사람을,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에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허생의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돈을 빌릴 때에는 뭔가 비굴한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의 기억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니은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허생의 허름한 행색이죠. 허생의 허름한 행색. 이것을 묘사한 거죠. 이것은 몰락한 양반을 묘사한 겁니다.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를 아시나요? 저희 허생을 말하는 거죠. 모르지. 아니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기억을 묶어보시죠.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겠는데 모르되 이왕 만냥을 줄 바에야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는가. 저 한번 밑줄 쳐볼까요? 행색은부터 좀 밑줄 쳐보죠.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반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 이것으로 보아. 이게 바로 뭡니까?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예요. 돈을 빌려준 이유. 돈을 빌려준 이유는 뭐냐? 언행이 당당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당당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57쪽에 성명은 물어 무엇하느냐 라고 니은으로 묶어보시죠. 자, 그럼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모르는 사람에게 만냥을 선뜻 빌려준 거죠. 그 태도를 보고. 이건 뭡니까? 변씨의 대범한 성격이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알아보는 대범한 성격.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부인은 계속해서 배를 곪고 있겠네요. 그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삼남이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삼남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추, 밤, 배며 성류, 귤, 유자, 등속, 등속은 그 기타 등등, 따위, 예 이런 뜻이에요.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자, 이거 대추, 밤, 배, 성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 이게 뭡니까? 이 과일은 어떨 때 쓰냐면 제사할 때, 제사상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품목이에요.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품목.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는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은 알만하구나. 그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이런 것도 배와 무명을 말하는 거죠.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다 드리면서 말했다. 말총이 뭐냐면 그 꼬리털이잖아요. 말의 꼬리털. 이건 뭐 할 때 쓰냐면 망건 있죠. 망건? 상투를 틀 때 망건의 재료가 됩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에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왜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냐? 뭐가 없기 때문에? 망건이 없기 때문에. 망건이 없기 때문에.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자, 이게 허생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1부분이었고요. 전개 2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여기서 빈섬, 허생의 이상을 시험하는 공간이에요.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삼은 장기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기의 계획을 시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것에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생각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왜 실망했냐? 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에는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에 부족한 공간이다 이 소리예요. 그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땅이 천리도 못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불가공은 될 수 있겠구나.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건 허생이 뭡니까? 땅이 좁아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죠. 허생이 실망한 이유예요.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요?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치주의를 말하는 거죠. 유교적 덕치주의.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자, 수천의 군도들, 그 도둑대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상황. 가난 때문에 도둑이 된 사람들이 많다 이 소리예요.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이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 소굴을 찾아서 우두머리를 달렸다. 1000명이 1000양을 빼앗아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죠? 1인당 한 양이죠.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었으면 도둑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양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바로 이거다. 살기 위한 조건. 아내, 집, 소, 논밭을 논밭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왜 아니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와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인이 마음대로 가져가 보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다. 모두들 대경에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허생 앞에 줄지어 절한 이유는 뭐냐? 허생의 비범함에 존경을 표하는 거죠. 허생의 비범함에 동경을 표한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허생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죠?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려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면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 거느리고 오너라. 여자 하나 소 한 필은 결국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죠.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다. 허생의 말에 군도들이 모두 좋다 하고 흩어져 갔다. 허생이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돌아왔다. 왜 빠짐없이 돌아왔냐? 도둑의 장부에 올랐어요. 이미 전가봉이 됐으니까 살아갈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 나라에서는.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하니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자. 허생이 치안을 해결한 거죠. 허생이 나라의 치안을 해결했다. 허생이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우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것은 30만 여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자, 장기도에 가서 팔았다라는 거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라는 건 해외 무역을 시도한 거예요. 해외 무역 시도.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죠.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랬으니까요. 큰 성공을 거둔 거죠.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조그만 시험. 조그만 시험이 뭡니까?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상사회 건설.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부하게 한 연후라 그랬으니까 부하게 한다라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닦은 후, 그 경제적 기반을 닦은 후에 그 다음에 문물을 제정하겠다 이 소리예요. 닦은 후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자, 문자를 만들고 밑줄 한번 쳐보죠.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까지 밑쳐치시고요. 새로운 문화를 뭐 하는 겁니까?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건설. 새로운 문화 건설.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옅으니, 땅이 좁고 덕이 옅으니, 이것이 뭡니까? 떠나는 이유죠. 허생이 떠나는 이유.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한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라. 자, 이게 뭡니까? 유교적 질서, 기본 질서, 장유유서죠. 다른 배들은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서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 이 소리죠.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서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 취약한 조선의 경제 구조.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야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 네모칸 치세요. 그를 아는 자들, 네모칸.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지. 그를 아는 사람들이 뭐다? 화근이다. 그럼 왜 화근을 없애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관념적인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한다. 관념적 지식인들을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를 아는 사람, 그 양반층을 의미하는데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양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허생전 첫 번째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